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듣기가 힘들죠.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이 되거든요. 자랑이. 나 이만큼 성공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자랑할 수가 없죠. 이건 실패는 자랑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실패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쉽지가 않다는 게, 사실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없어요. 나 장사다 실패했다. 나 사업하다가 실패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장사를 어떻게 어디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 왔던 게, 그렇다면 이 누군가는 이런 실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서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나 주의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이런 그 블로그 또 카페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사실 쉽게 내가 자세하게 이렇다 저렇다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글로 쓰기에는 또 한계가 있죠. 왜냐면 말하는 거는 어떻게든 빨리 말을 해서 짧게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써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그런 긴 글들을 최근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자리,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리가 비어 있는 거. 이 비어 있는 자리는 혹시라도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패한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함께 실패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뭐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 경험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실패를 봤습니다. 지금도 뭐 성공은 아니니까 실패라면 실패라지만 아직까지는 단정 짓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최소한 세 번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조심했어야만 했는지, 무엇을 해야만 했는지, 또는 창업, 즉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판단하고 해야만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친구 한 명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나와서 커피숍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바리스타 뭐 자격증도 따고 커피숍을 하는데 설마 뭐 굶기야 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아니, 굳고 말린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떤데, 요즘 경기가 어떤데, 그리고 그렇게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커피숍을 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실패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얼마나 실패를 보고 있는데 설마 손해를 보겠어? 그런데 정말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겁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뭐 주변에서 겁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겁을 줘야 됩니다. 뭐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고 해왔던 사람이 해봤던 사람이 겁을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젊은 객기에 젊은 혈기에 저도 무턱대고 처음으로 뭐 직장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 나름대로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패를 봤죠. 그 실패를 보기 전에 창업 스쿨에 들어갔었어요. 기회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금전적으로 지원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창업 스쿨을 듣게 됐던 거고, 창업 스쿨을 듣고 나서는 야, 이게 창업이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창업이라는 게 힘든 건지 많은 거를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누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려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창업하실 때 혹시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마진율이라든지 내가 얼마를 팔았을 때 돈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권이 정말 나한테 적합한 상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때로는 무턱대고 프랜차이즈에서 얘기해주는, 설명하는 대로 믿고 시작하셨나요? 저도 무턱대고 시작은 했지만 창업 스쿨을 공부한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항상 공부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설명하는 사업 설명회에 가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했었으니까요. 누구나 하듯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킨집을 저도 이래서 하는구나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었냐? 저는 실패를 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진짜 많이 생각하는, 계획한 대로 벌어왔다면 모르지만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치킨집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나서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걸 처리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상이했던 거예요. 사업하기 전과 사업한 이후에, 시작한 이후에 내가 계산했던 부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2024년 7월, 오늘이 4일, 7월 4일. 미국에는 그러고 보니까 독립기념일이네요. 7월 4일.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일반 동네 경기는, 상권은 정말로 몇 집 건너 몇 집 문 닫을 정도고요.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 1시 정도 분위기가 최근에는 10시 정도만 돼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녁 먹은 이후에는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에는 흥청망청 할 때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어쩜 저렇게 술들을 많이 좋아하고 흥청망청 마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자영업자들이 웃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덕분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회사 다니다가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산다고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듯이 저도 그랬고 정말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때 웬만한 자영업을 시작해도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 굶어 죽는다는 소리 나오진 않았어요. 실패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근근히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유지라도 돈은 못 벌어도 유지라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코로나가 작년이죠. 작년에 끝난 이후에 재작년에 끝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작년입니까? 23년? 끝난 이후에는 되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좋아진 이후에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냐면 원재료 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올랐고 또 코로나 때 빌려 쓴 돈의 이자도 올랐고 또 흥청망청 술을 마시던 그런 문화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기 하죠. 올해에는 더 이상 버텨내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했을 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보다 지금은 손실을 보는 게 점점 커짐으로써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지금 메인 상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을 빼고 동네 상권을 가시면 정말 문 닫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들 때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자영업을 하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자영업자입니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변에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현재. 자,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물론 이 와중에도 잘 되시는 분들 계시죠.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성수동에 가니까 성수동은 정말 핫한 동네가 됐더라고요. 핫 플레이스예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모였고 예전에 뭐 홍대가 요즘에 죽고 그 옆에 연남동인가요? 연남동이 뜨고 그랬던 것처럼 익선동 갔을 때 사람이 넘쳐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성수동이 뜨고 있는데 그 외 주변으로는 문 닫는 데들이 너무 많다. 자영업자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나씩 세분화된 영상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피할 수도 있지만 창피하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현 시점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같이 논의하는
또 정보, 실패를 한 이유들을 좀 정보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되기 전에 판단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시작을 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이후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드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사파는 꼭 자영업에 대한 얘기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판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지금 시작한 얘기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고요. 혹시 내가 이 영상을 보시고 자영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런 거는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사판의 정영진이었습니다.